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매주 목요일에 준비하고 있는 성민종합정치 순서입니다. 성민종합정치, 정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두 대기자와 함께하는데, 두 대기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일이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죠. 국민의힘은 후보 안 뽑고 도대체 뭐하냐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우리 당 최다선 의원께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추미애 후보와 붙어서 민심의 냉혹함을 본인이 뼈저리게 느껴보라고까지 합니다. 대표님, 경기도로 주소 이전하셨나요? 왜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기는 공천입니까? 이게 전략입니까? 민주당은 대구뿐만이 아니라 경북 지역까지 종횡무진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가다가는 마지막 남은 경북 지역 또한 불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 공개적으로 당에 판단을 요청합니다. 만에 하나 이철우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어서 본선에 진출한다면 민주당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또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의 당의 여러 노력들이 후보 개개인의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당 지도부 면전에서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하고 나선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당 지도부와 대표를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성한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민 기자나 성한용 기자나 오랜 기간 정치부를 출입해 오셨는데 후보가 저렇게 면전에서 당 지도부 공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뭐 저도 참 생소한 장면이어서 예. 사실은 조금 황당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보면 국민의힘의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예. 온전히 안착하지 못한 데서는 필연적인, 그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당의 내분이랄까 분란이랄까, 그리고 민주당에 비해서 후보 선출이 계속 늦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태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예,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선수와 심판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죠? 지방선거에 선수로 뛰는, 후보로 뛰는 분들이 최고위원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타난 그런 사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두 후보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사과했어요.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이게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았는데 너무 안이했던 것 같다. 설마 후보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할까 싶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예, 이건 당원 당규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최소한의 정치 도의의 문제죠. 이분들은 최고위원이니까 사실 지도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최고위원을 사퇴해야죠. 그건 최소한의 기본 규칙인데. 그렇죠. 예. 어떻게 나와서 그나마 이제 양양자 최고위원은 경기도 선거가 워낙 어렵고 좀 여러 가지 난맥이 벌어지니까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렇게 이해해 줄 바가 있는데. 양양자 최고위원은 누구 당내 경쟁자를 비난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경기도 지금 엉망이다. 예. 나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 빼고 딴 사람 찾냐,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나마 50% 정도는 제가 접어줄 수 예.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너무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자기 경선 경쟁자인 경북현 지사 이철우 후보를 막 그렇게 공격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다른 그 지도부 최고위원 두 분이 그 자리를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신동호 최고위원이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할 때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다른 일정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그건 아니고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이래서 일어난 것 같고 자리를 뜬 것 같고요.
좀 딱딱합니다. 포기가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지. 예. 국민의힘이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건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제 대표가 물러나고 뭐 혁신선거대책위원회든 비상대책위원회든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는데 그게 당내에서 다른 의원들까지 뭐 가세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만나본 장동혁 대표는 예. 오히려 이런 일련의 뭐 사태라 그럴까? 일련의 연쇄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굳건히 지키겠다. 그리고 내 의지대로 네. 내 생각대로 앞으로 50여 일을 내가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예.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 국민의힘의 그 어떤 뭐랄까 이 바탕을 이루는 그 당원들 구조에 대한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좀 더 혹시 그걸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자신감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가서 굳히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본 장동혁 대표의 얼굴은 생각보다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어차피 여론조사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정당 지도를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민주당은 상승세, 국민의힘은 뭐 정체 내지는 하락세. 그런데 수치가 격차가 민주당이 47, 국민의힘이 18, 그리고 다른 정당은 2, 3, 1 이렇게 나왔는데 두 정당 간의 격차가 29%포인트, 거의 30%포인트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 해 8월 달 말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권리당원이 75만 명이었는데 예. 지금 권리당원 수가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서 오늘 100만 명 돌파 기념식 행사장에도 나타났죠. 예, 그랬다고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한 10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 명이 늘어났어요. 예. 75만 명에서 30만 명이면은 그 하면은 40%가 늘어난 꼴입니다. 네. 이 40% 즉 30만 명은 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라고 네. 보는 거고요. 그 전에 75만 명 기존의 당원 중에서도 약 50%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은 한 70만 명 이상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60% 이상이 됩니다. 전체 당원 구조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물론 저거는 이제 전화 면접 여론조사니까 아마 갤럽이라든가 MBS 조사는 국민의힘이 바닥이 지금 18% 17% 그렇죠.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RS로 하는 리얼미터는 약 30%를 바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17% 18%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무너지지 않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기서 V자가 되든 U자가 되든 올라가야 될 텐데 V자는 이미 지난 것 같고 한 달 이상 진행이 되니까 지금 U자 형태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L자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 역시 뭐랄까 지금 이제 이게 당내 이제 분란 그리고 당권파를 공격하는 이 소위 친한계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분들의 공격. 예컨대 뭐 전환길이라든가 예. 아니면 황교안 이런 분들의 지지자들이 하는 공격 속에서 당이 지지층이 지금 이제 분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신감도 보이지만 또 심각하게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한 말씀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짧게 할게요. 예, 그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요즘 이 예, 정치 표현으로. 초보가 당대표를 맡아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이번 6.3 지방선거를 당원만 치르면 자신감을 갖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당내 주류 비주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 또 보수 세력 전체를 지금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최근에 물어보면 이 장동혁 대표 너무 비판하지 말라. 예, 잘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왜요? 얘기를 해요.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뭐 아무 견제할 수 있는 야당 세력이 없고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국민 눈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훨씬 더하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죠. 이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이따가도 대통령 지지도까지 또 각 지역별 지지도까지 다 전해드릴 텐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사기관이 이게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하는 것이고 이번에 조사한 기관은 한국리서치입니다. 또 공동조사기관은 캐스테 리서치고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4월 동안 무선전화 면접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면전에서 후보들이 최고위원인 후보들이 또 지도부를 비판하고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허민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당원 100만 명 돌파 기념 행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2005년 한나라당 시절 책임 당원 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에 21년 만에 100만 책임 당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당과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100만 책임 당원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뛰면 대역전의 드라마를 반드시 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뭐 선거 앞두고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때그때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 정당 간의 지지도 격차 또 대통령 지지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계속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역전 드라마를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이 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뭐 계기도 없고 뭐 진작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들을 많이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네. 사실은 그때 본인이 대표가 될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지지를 얻었을 수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연을 해도 뭐 그 유권자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현실성이 있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막 달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여기서 내려오면 물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뭐 지금 뭐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다음 주에 아마 미국 가는 모양인데 여기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미국 가는 것 같아요. 좀 상당히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책임당원 물론 100만 의미가 있죠. 민주당 권리당원이 더 많아요. 투표를 당원하고 당원대로 뭐 이렇게 뭐 하는 뭐 집단 뭐 기만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층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으로 잡히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었어요. 예. 이분들이 지금 중도 쪽으로 물러나와 있는 건데 무응답층으로 이분들이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명분 준 게 최근 몇 달 동안 전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오른쪽으로만 갔지. 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성환영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허민 기자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들여다보면 대역전을 드라마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당원 이거 갖고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제가 예. 그 오해가 있을까 봐 예.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제가 국민의 장동혁 대표의 자신감이라고 했을 때 예. 자신감은 이 선거에서 우리가 대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고 예. 이 선거 때까지 장동혁 체제가 이게 다른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야 된다. 혁신 선대위가 빨리 들어서서 장동혁은 이선을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체제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저는 예. 오해가 없었으면 대표 좋겠고요. 체제가 흔들리는 일,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네,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전에. 예.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거는 지금 당원들 구조가 예. 장동혁 체제를 최소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신감이라고 표현해서 예.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예. 뭐 지금 당장 선거에서 우리가 확실히 승리한다, 예. 압승한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아까 지금. 허민 기자가 이 V자, U자 얘기하다가 L자 얘기하니까 예. 그건 이제 지지율 예.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좀 그렇게 보고요. 지금 빨리 뭐 절윤 선언을 했으면은 이것이 회복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절윤 선언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당 전체 170명 단체의 명의로 절윤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서 장동혁 대표가 약 2주 이상을 사실상 무건 수행을 했어요. 거의 무슨 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이게 사퇴를 강요한 수준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니 일단은 그 절윤 선언을 한 이후에 그 절윤 선언의 효과를 좀 검증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예. 왜 하도 절윤 선언을 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명의로 했다. 이제 그러면 중도가 돌아오겠지. 예.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또 언론이나 또 이게 당내에서 비당권파들이 장동혁 의원은 좀 뒤로 빠져 있으라고 했더니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중도는 안 오고 지지층만 분화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컨대 이런 얘기가 지금 있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평택을 해서 황교안 씨가 뛰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와 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 거기 당수로 뛰고 있죠. 예. 예.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 자유라는 말을 참 좋아하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이현주 씨도 저 해서 국민의힘 이쪽 보수 정당에 와가지고 프리덤 파이터 뭐 자유의 예. 뭐 투사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민주당의 투사가 돼 있지만은 예. 뭐 자유통일당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 황교안 씨가 평택을에 갈 때만 해도 지지율이 1~2%였어요. 예. 지금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11%, 12%까지 그렇습니까? 나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절윤선언 이후에 2030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이 빠져나가서 황교안 쪽으로 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절윤선언의 효과는 예. 그 중도의 소위 말하는 중도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근데 그대로 있고 예. 그리고 오히려 지지층이 분해되고 분화되는 현상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최소한의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 결의대로 하겠다. 이제는 내 페이스로 하겠다. 선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 당대표가 책임하에서 지휘하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장동혁 대표하고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선택이에요. 그걸 뭐 누가 억지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 2020년 총선 때 황교안 대표의 길을 혹시 따라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 뭐 좀 이따 인터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뭐 본인 출마 여부 뭐 그 얘기를 하러 나오신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 퇴진하고 비대위 취재자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관심은 거기에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다가 저는 좀 이렇게 조건을 걸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예. 했어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실할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시죠. 예. 어쨌든 이게 최근에 우리 선거에서 이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2012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뒤로 쭉 물려버리고 박근혜 전 대표 불러서 비대위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김종인, 뭐 이준석 이런 분들 들어가 있었죠. 또 2016년에 이번엔 민주당이 망할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 불러다 비대위 체제로 그렇죠. 해서 예. 한석 차이로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장이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간 거죠.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굉장히 큰 판이었는데 이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앙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아서 이긴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비법이 뭡니까? 비법이 뭐 있겠어요. 그냥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선거라는 게 국민 다수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가면 좀 이렇게 민주당색이 너무 강하고 좀 너무 좀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컷오프하는 거고. 예. 이를테면 그때 이해찬, 정청래 이런 분들 컷오프 예. 당했죠. 반대로 보수 정당에 오면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경제 민주화 뭐 이런 얘기에서 노선을 좀 이렇게 좀 합리적 보수 쪽으로 가져오는. 본인이 한 노력은 사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일리가 있는 네.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 뭔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야 저거 뭐 엄청난 뭐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다. 그러면 과거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도 아마 좀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 안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별로 지방선거 전에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는 성한영 기자 이야기도 그렇고 허민 기자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자체보다는 지방선거 이후를 좀 다들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도 한 50%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큰 네. 현재로서는 큰데 패배할 경우에 그 책임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놓고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제가 건지.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예.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 현상과 정치적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난 일들을 정치 기자는 적어도 분석하고 해설하고 설명하는 일에 중심을 둬야지 자꾸만 좀 예상 전망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건 저는 예. 좋지 않다는 예. 생각을 늘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답답하니까 한번 전망을 해보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 최소한의 승리, 예컨대 뭐 서울이나 부산 정도에서 한 군데라도 가져오는 정도, 그리고 영남권을 지키는 네. 정도라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괴멸 수준의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장동혁 대표는 저는 그 당대표직을 좀 내려놓는다고 봅니다. 예.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직에 지금 연연해서 당장 이걸 계속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제가 잃는 기류입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 대표가 그냥 오히려 오직 당대표직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에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 기자 말씀대로 사실은 정당이 정치에서 또 이 선거에서 이기를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통합이고 두 번째는 혁신.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반사이익 그렇죠. 세 가지인데 그런데 어차피 통합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어렵게 된 겁니다. 예. 친한계는 통합 뭐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예. 비당권파 싸움 계속 갈 예. 거고요. 그럼 이제 혁신과 이제 반사이익으로 가는 건데 지금 반사이익은 거의 누리지 못할 정도로 사실 반사이익 누릴 게 많잖아요. 뭐 정원호 시장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전북 저 민주당의 전북 후보들 문제들 뭐 많은데 예. 전혀 공격을 못 하고 있죠. 남은 건 이제 혁신 정도인데 저는 혁신 선대위 꾸린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시만요. 그 허민 기자가 이야기하셨던 그 여론조사 어쨌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지금 막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평택 시민신문이 의뢰해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기관 STI가 평택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게 802명 조사한 것 같고요. 응답률은 6.1%인데 여기 보니까 오세호 민주당 전 평택시의회 지역위원장이 13.1, 김재원 진보당 상임대표가 12.5, 뭐 이렇게 나오고 그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7 나오고 네. 뭐 또 다른 유성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0.7. 이게 여론조사가 좀 이렇게 다 붙어 있네요. 유이동 국민의힘 전 의원이 10.7. 뭐 아직 정당에서 어느 후보를 공천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강정구 국민의힘 평택시의회 의장이 9.1, 이상기 다 8 이렇게 나오고요. 자세한 내용은 평택 시민신문 또 STI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혁신 맞습니다. 근데 혁신이라는 게 뭐 혁신 선도에 꾸린다고 혁신이 되는 건 아니고요. 희생이 제일 필요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당장 일단 나부터 희생하겠다 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게 이제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곤란하다면 그러면 지방선거 승패 관계없이 나는 그때까지 대표하고 뭐 말겠다라든가 뭐 사람들이 날 보고 자꾸 뭐 대선 출마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난 그런 걸 안 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중진 의원들 중에 누구라도 우리 당 이러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부터 희생하겠습니다. 저 2년 뒤에 총선 안 나오겠습니다. 우리 당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읍소를 했다거나 지금 제가 얘기한 장면 뭐 예. 최근에 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절박하지가 않다. 혁신이 예. 안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혁신 없다.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희생이 없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지금 성 기자 얘기한 예. 것 중에서 두 번째 거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은 지방선거 결과 관계없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고 그걸 국민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그거를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밝힐 시점을 예. 타이밍을 좀 재고 있겠죠. 아, 장동혁 대표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MBS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자, 정당 지도는 아까 보여드렸고 이번 지방선거 성격을 한번 물어봤더니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대답이 54. 그리고 국정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0. 대략적으로 그 정당 지지도 격차와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요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 민주당 공천 잘하고 있다가 53, 잘못하고 있다가 24. 국민의힘 반면에 잘한다는 16, 잘못한다가 63. 지금 이렇게 여론은 이렇게 양당의 공천 과정을 보고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 정당 지지도 보면 지금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6, 국민의힘 29,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에 응답한 분들에게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히려 여당 지지가 44, 야당 지지가 34. 이렇게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져 있다. 즉 대구 유권자들의 이번 대구시장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좀 복잡하다. 정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을 조금 더 지지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이번 지방선거 보면 여당을 지지하는 게 더 낫겠다. 대구를 위해서는 그런 또 응답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도 아마 취임 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게 나왔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69가 나왔습니다. 흐름을 보면은 줄곧 이재명 대통령은 67, 67, 69, 69. 그리고 잘못한다는 응답은 오히려 25에서 22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전체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여론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론의 흐름은 뭐 이미 다른 여론조사와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그래서 설명을 대신하고요.